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 다가오게 되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7월달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요일은 참 뭔가 모르게 설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저녁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밖에서 2인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 혼술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도 오늘 저녁은 간만에 이제 불족발 하나 시켜서 시원하게 소맥 한 잔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이 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지금의 가격 상황과 더불어서 이러한 소식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를 지지하며 장기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29,500달러 저점을 확인하며 추세 반전을 타진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9,500달러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에 32,000달러에서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세 가지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CME 선물 가격의 급등과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저점이라 여겨지던 부근에서 거래량이 급상승하여 이제 장기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32,000달러의 회복이 많은 낙관론을 재점화했으나 이후 35,000, 37,000달러 등 과거 지지선,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시금 시작이 되는 듯한 상승장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상승장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게 될지 3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 지난 두 달 동안 정말 오를까 싶던 분위기가 바뀌는 시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오랜만에 나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ATM기에 대한 소식인데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K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ATM기를 미국과 캐나다에 대규모 설치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D4와 제휴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코인 D4의 경우는 대형 편의점 체인인 서클K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서클K 매장 내에 암호화폐 ATM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벌써 30개 주의 서클K의 경우는 700개 이상의 ATM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며 최종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하여는 비트코인 D4의 CEO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클K는 미래 경제와 결제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담당할 역할이 커질 것을 이해하고 있다. 암호화폐 ATM을 점포에 둠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불러들이는 것으로도 이어져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의 암호화폐 ATM기의 숫자 사진입니다. 전 세계 24,0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에만 21,000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0대가 다른 국가들에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의 비트코인 ATM 기기도 없는데 이 ATM 기기의 설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이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설치가 된다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한번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특히 이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국가들과 이제는 개인까지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 나아갈 길이 멀었으나 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가 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된 가격의 하락에도 이제 미국인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전문기관 갤럽의 경우는 젊은 미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리서치 전문기관 갤럽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이 젊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내 50세 미만의 연령층의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주식, 채권 등 전통 투자 수단에 $10,000 이상을 투자한 성인으로 정의되는 미국 투자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6%로 2018년 대비 무려 3배가 증가한 셈이죠. 50세 이상은 1%에서 3%, 18세에서 49세 사이의 투자자는 3%에서 13%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갤럽 측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인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자로 여기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커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2017년대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아직도 투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죠. 아직까지 이제 주식과 같은 수준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주식 또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도박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기에 현재 이 시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두 좋다고 할 때는 기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를 오랜 시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의 CEO 잭 도시입니다. 지난 6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간의 SNS 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머스크와 잭 도시와의 맞짱 토론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론이 이제 어제 BD 워드 컨퍼런스를 통해 이루어졌었는데 둘의 토론 결과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승리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배틀이라기보다는 토의에 가까웠죠. 이 컨퍼런스가 끝난 뒤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추가적으로 잭 도시를 찾아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트위터의 수익 창출 및 사용자 인터랙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에 어떠한 대답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트위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위터 재무보고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트위터 수익 창출 및 사용자 인터랙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효율적인 제품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분산화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인터넷의 네이티브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 우리 기업과 주주들은 적극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IT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죠. 시장을 선점하려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장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3년 뒤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장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너무 상승한다고 너무 또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너무나 밝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업 진출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JP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폭락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는 말까지 했었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는 마약이라고 외치우던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JP모건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등 펀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자산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 펀드 이용 개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자산 관리 부문 모든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펀드를 접속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노출이 부자 고객들에게만 국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JP모건의 재무 고문들은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최대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 펀드도 또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 등급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일은 그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과거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나오는 CEO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맡긴 곳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제공한다면 규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 규제에 맞서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바이낸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영국의 대형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 또한 바이낸스의 결제 지원을 중단할 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접속장애로 인한 집단소송이 걸리며 곤혹을 치르던 와중에 폴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 사용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고에 나섰었습니다. 누가 보면 심각한 범죄라도 이제 지은 것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듯한 모습 속에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폴란드의 금융감독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를 하였지만 사용 여부는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는 투자자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로써 바이낸스 측은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낸스가 조금이라도 숨고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던 것일까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은행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를 금지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의 또 다른 대형 은행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의 경우는 거래량 보고로 이제 바이낸스로의 결제 이동을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에게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와 규제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귀사의 자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결제를 거절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 관한 법률 규제를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가장 큰 그림인 이제 문제인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거래소들을 대표하여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바이낸스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현명한 대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 이 소송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리플사와 XRP가 미 SEC의 재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책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의 이러한 결정은 이제 권한 확대를 위해서 리플을 고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비쳤는데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라이브 토론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갑작스러운 고소 결정은 법령 내의 SEC의 권한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포브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리플랩스 그리고 암호화폐 및 규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고소건으로 수많은 거래소가 XRP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서 XRP 보유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다. 규제기관이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하며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위 테스트가 아닌 리플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가증권 여부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 SEC와 이제 리플사 간의 소송 중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리플 XRP는 증권이라고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대라는 리플사의 요청에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고소를 하였으면 정확하게 요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요렇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을 무엇인가 답답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출이 되었었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건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소송의 국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이 소송이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2포인트 오른 2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하였으나 극단적인 공포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다행히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안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의 마무리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라. 지금의 가격 상승에 기분이 좋을 수도 그리고 내일 다시 하락해서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도 사람인지라 장기 투자를 그렇게 외쳐대도 이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장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싶은지, 단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 이제 1.01%면 1%죠. 상승한 3,74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3.02% 상승한 237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3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이제 애증의 코인 시가총액 6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63% 상승 한 68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